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꿈꾸는 농부, 꿈쟁이 농부 박준호입니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먼저 화면 공유 좀 하겠습니다. 어이쿠야. 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파일을 다른 걸 열어 가지고. 네. 실은 좀 전에 녹화했는데 아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고 녹화가 안 돼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할게요. 네, 제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자연의 성품을 담다, 농부의 마음을 담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농사짓는 농부, 농업의 사법인 담다의 대표 박준호입니다. 저희 농장은 표고버섯을 주로 생산하고 있고요. 음 1 년에 한 10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가 그렇고요. 작년에는 좀 더 적었는데 계속 인제 톤수를 늘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올해는 아마 100톤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로망 그리고 현실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또 소통하고 또 공감하면서 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한 줄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놀라지 마세요. 네. 접니다. 닮았나요? 음. 젊고 열정 있고 멋있는 닭을 키우는 축산업에 있던 한 남자와 서울에 살던 한 여인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음 정말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게 접니다. 음 어릴 때부터 이제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시골에 대한 부담이 없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릴 때부터 저는 좀 이렇게 남들이라고 표현하기엔 친구들하고는 쪼금 다른 모습이 저한테 좀 있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외향적이고 유쾌하고 막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저. 근데 어릴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좀 이렇게 소심하고 약간 그런 성격이었는데 그게 아마 저희 부모님의 양육 방법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하는 한 아이였어요. 딱 저희 이제 집에 딱 들어가면 보통 집에 들어가면 지금은 굉장히 그렇게 많이 이제 그 어떤 변화가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 어릴 때는 언제나 어떤 친구 집에 들어가도 앞에 딱 TV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은 거실에 TV가 없었어요. 딱 어머니 아버지 방에 TV가 있어서 TV를 보고 싶으면 그 방에 들어가서 허락을 받고 봐야 됐고 집에 들어가면 온 벽면에 진짜 땅부터 이 천장까지 쌓여 있는 책들이 가득한 집이었어요. 굉장히 책이 많았고 다행이죠. 제가 책 읽는 걸 싫어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좋아해서 책 읽는 걸 참 좋아했고 독특하게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이렇게 학교 다니면 학교 끝나면 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뭐 먹으러 가지? 이제 학교 끝나고 애들하고 뭐 하고 놀지?' 막 이런 생각하는데 저는 완전 또라이였죠. 어릴 때 학교 오기 전에 읽다 말고는 책이 생각나 가지고 학교 끝나고 막 집으로 뛰어갔어요. 그거 읽으려고. 그 뒷이야기가 궁금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책들을 읽고 어 그렇게 지내다가 한 권의 책을 만나게 되는데 그 책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책이 뭐냐면 뭘까요? 모르시겠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혹시 읽어 보셨나요? 로빈스 크루소라는 책입니다. 다니엘 디포가 썼죠. 어릴 때 저는 이제 그림책으로 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그림책이 아니고 소설책을 그림책으로 인제 아이들이 읽기 쉽게 인제 써 놓은 거를 저는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기억이 있어서 나중에 좀 크고 나서 이걸 소설로 읽었는데 훨씬 더 재밌었어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혹시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홀로 남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홀로 무인도에 갇힌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저라면 어릴 때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은 아마 그냥 무조건 어떻게 살아남았을 거예요, 지금 성격이라면. 근데 어릴 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이거는' 죄송해요. 이 표현을 해 가지고 '아 이건 자살각인데. 아 이거는 혼자 못 살지.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어릴 때 했었거든요.
이 책은요. 한 남자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서 이제 배가 난파가 돼 가지고 무인도에 홀로 남게 된 이야기를 주제로 가지고 갑니다. 스토리가 굉장히 슬프잖아요. 남자가 굉장히 젊고 건강한 남자가 홀로 갇히게 된다. 저라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이 남자는 아주 멋있는 사람이에요, 주인공이. 배에 있는 남아 있는 곡식들을 가지고 와요. 동물들을 겨우겨우 살아남은 동물들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홀로 있는 무인도에서 밀을 키우고 또 동물을 키우고 또 갖가지 어떤 씨앗을 통해서 나온 뭔지도 모르는 씨앗을 심어 가지고 나오는 작물을 먹고 살아남는 이야기를 이 책에 담고 있어요. 결국 이 남자는 정말 잘 먹고 잘 놀고 잘 싸고 잘 살다가 구조돼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소심하고 내성적이었으니까 '야 이 주인공 너무 멋있다. 진짜 멋있다.' 이 생각과 함께 '아 사람이 농업 기술만 있으면 홀로 살아도 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진짜 저 초등학교 때 굉장히 어릴 때였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그때가 한 4 학년, 5 학년 뭐 이때쯤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여러분 혹시 그 학교에서 어릴 때 기억나세요? "장래희망 써라." 뭐 이런 이제 종이 같은 걸 나눠 줄 때가 있었어요, 종이 같은 거. 그러면 이제 뭐 거기에 보면 뭐 취미 써라 뭐 특기 써라. 저 아직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 취미하고 특기의 차이가 뭐예요? 아무튼 그 뻔하잖아요. 취미에는 음악 감상, 영화 감상, 독서 그런 거 써야 되잖아요. 그 마치 시험 문제인 것처럼. 장래희망을 쓰라고 인제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로빈슨 크루소라는 책을 읽고 나 가지고는 굉장히 그 농부에 대한 너무 큰 매력을 느껴 가지고 어 농부라고 썼어요. 농부. 제가 썼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상담실로 부르셨어요. 아직도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선생님이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준우야. 너 공부 좀 하는 애가 장래 희망이 농부가 뭐냐. 남자가 한번 태어나 가지고 막 그런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농부가 나쁜 건가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남자가 한번 대차게 태어났으면 성공한 인생을 살아야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더 충격적인 거 집에를 갔는데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인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아버지도 계셨던 것 같아요. 어 "야 준우야 너 장래희망에 농부라고 썼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안 그래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엄마 성공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농부는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당시에 저희 할아버지가 어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조선대학교 법학과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법조인이 되려고 하셨는데 안타깝게 건강의 문제로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저희 가족들이 제가 공부를 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바라는 건 법조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생긴 거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저 공부 아주 잘했습니다." 예. 굉장히 여러분 영재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영재반 학교에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아 놓고 따로 수업하는 뭐 그런 반 있잖아요. 그런 거 안 해 보셨죠? 네. 아무튼 제가 영재반이었고 정교회장단에서도 또 활동도 했었고 굉장히 수학 경시대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어릴 때. 그때는 이제 광주 전남이 이렇게 광주 전남으로 묶여 있었거든요. 전라남도 광주시 뭐 이런 거 너무 나이 들어 보이나요? 그래 가지고 예 전남 막 영재 수학 경시대에 나가 가지고 막 대상 받고 막 이랬었어요. 못 믿으시면 제가 못 믿겠 죄송합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제가 꼭 이 PDF 파일로 보여 드릴게요. 어 그랬는데 그래서 인제 결국은 '아 그렇구나. 어른들이 말하는 게 맞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다 그렇게 어릴 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엄마한테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판사가 돼야 된다. 검사가 된다."고 해 가지고 그 이후로 장래희망에는 저는 늘 판사라고 썼어요. 어 저같이 좀 이렇게 핸섬하고 또 죄송해요. 저같이 또 열심히 하는 애들이 극단적인 판단을 할 때가 많죠. 청소년기에 들어 제가 진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제가. 그래서 어
생각보다 좋은 학교를 가지는 못했고, 물론 뭐 열심히 하면은 뭐 법조인으로 갈 수는 있었겠으나 저는 법에 대한 관심이 별로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이제 분야의 공부를 좀 하게 됐어요. 제가 학사도 되게 몇 개 여러 해 동안 공부를 하고 석사 과정까지 가고 박사 준비를 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시기 정도에 두 편의 영화를 만나게 됩니다. 그 영화가 뭐냐면, 혹시 맞춰 보시겠어요? 그 제가 좀 약간 문화를 통해서 약간 이런 자극을 받고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라는 책을 읽으면서 농업에 대한, 또 농사에 대한 어떤 그런 로망을 가지게 됐다 그랬잖아요. 이제 영화를 두 편을 만나면서 이 영화 때문에 네, 영화 때문에 또 한 번 또 신선한 충격과 가슴 떨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영화가 뭐였냐면 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와 마션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보신 분들은 내용은 아실 거고,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영상 하나를 준비했어요. 이 영화도 굉장히 비슷해요. 두 영화가 굉장히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 우주선을 타고 이제 우주로 가게 된 남자, 이게 팀이 있었는데, 똑같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남자가 혼자 우주에 갇히게 되는 그런,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이 영화를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뭐 물리 영화다, 뭐 공학 영화다, 우주 영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 영화 두 편 다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요. 이 영화는요, 분명히 농업 영화다. 농업 영화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거든요. 영상 하나 보고 올게요. 아, 이걸 어쩐다. 그러다 마크는 똥을 싸다 문득 감자를 심어서 재배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돼. 시간관계상 영상을 생략할게요. 영상 보셨던 것처럼 남자가 홀로 이제 우주에 갇히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살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먹을 문제예요. 먹을 것의 문제. 욕구에 대한 거, 부자에 대한 어떤 이런 꿈, 이런 거는요. 이제 먹고 입고 이제 또 살 어떤 집들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된 이후에 생기는 욕구거든요. 1차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1차적으로는 먹을 것에 대한 욕구가 먼저 있다고 합니다. 먹을 게 해결돼야 잠도 오고, 그래야 또 다른 생각도 하게 되는데, 먹을 것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남자는요. 역시 또 이 남자, 이 주인공들한테 제가 완전 홀딱 반해 버렸어요. 이 우주에서 감자를 심어 가지고 감자 농사를 성공해요. 여러분, 그 농업인들 진짜 자극받아야 돼요. 이 아름다운 지구, 이 좋은 환경 속에서도 농사를 실패하는 우리는 진짜 농업 기술에 대한 자극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우주에서 감자를 심어서 막 감자를 수확을 하고요. 물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뿌려 줘요. 야, 이 영화를 보면서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설레는지 몰라요. '야, 진짜 멋있다. 농업이라는 게 진짜 멋있는 거구나. 농사라고 하는 게 정말 멋있는 거구나. 그리고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먹을 것의 문제를, 1 차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농업이구나. 즉 농부가 없으면 세상은 망하겠다. 그치만 세상은 망해도 농부는 살아남는다.' 이런 굉장히 좀 가슴 떨리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귀농을 농업 쪽으로 다시 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1 차적으로 하긴 했어요. 죄송합니다. 화면이 갑자기 너무 손가락 잘못 눌렀어요. 아이고. 이럴 수도 있죠.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좀 솔직히 두렵잖아요. 예. 물론 아버지가 축산업에 오랫동안 계셨고 또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봐왔기 때문에 좀 덜 할 수는 있었지만, 제가 워낙 인제 성인이 된 이후로는 그런 분야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고, 어 저는 굉장히 뭐 손에 물은 묻혔지만 흙을 많이 묻혀 보지도 않았고, 뭐 장비를 많이 들어보지도 않았고, 농업 기술은 전무하고, 또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강의하는 강사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노동을 해야 되는 농업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딱 로망이고 너무 설레고 그렇긴 한데 '이게 갈 수 있을까? 가 가지고 나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또 동시에 찾아오더라고요. 설레임과 두려움이 동시에 찾아와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한번 해 보자. 무작정 내려가자 말고요. 한번 농사를 지어보자. 뭐 텃밭 이런 거 말고 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찾아가서 일도 좀 해보고 좀 현장에 부딪혀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바쁘게 살았죠. 제 일을 조금 강의도 좀 줄이고 제 일들을 좀 줄이면서 정말 많은 곳들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한 1년 반 정도 이제 박람회 또 열린다 그러면 다 쫓아가고 마트 무슨 뭐 프리마켓 열린다 그러면 또 쫓아가서 보고 다른 분들 어떻게 농사를 지어서 작물을 어떻게 가져오시나 어떻게 파나 왜냐면 농업도 로망이었지만 사실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뭐 자급자족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그러기엔 너무 어리고 젊었기 때문에 저는 농업 쪽으로 가서 정말 부자 되고 싶었어요.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다기보다는 정말 잘 벌고 잘 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곳들을 다니기 시작했고 많은 분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또 때로는 시간이 되면 뭐 3 일이면 3 일 또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시간이 되면 정말 부탁부탁 해 가지고 그 농업 현장에 계시는 농부분들 계시는데 농장에 찾아가 가지고 이제 "저 돈 안 주셔도 되니까 밥만 주세요. 밥 그냥 밥에 김치만 주세요. 저 일주일 동안 일해 보고 싶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해 가지고 참 많은 농가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왜냐면 지역도 선택해야 되고 또 작물도 선택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작물이 과연 나하고 맞을 것인가? 또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배우게 됩니다. 어 배우면 배울수록 또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정말 물음표와 답답함이 많은 현장이 농업의 현장이었어요. 왜냐면 "저 귀농하려고 하는데 조언 좀 구해 주세요." 그럼 항상 들려오는 말이 뭐였냐면 "하지 마요. 하지 마. 야 이 어려운 걸 이 힘든 걸 왜 하려고 하냐. 그리고 시골에 와 가지고 어떻게 젊은 친구가 살아남으려고 하냐."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정말 고민이 많이 됐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생각 참 많이 들더라고요. 고민을 하던 찰나에 제가 늘 가슴에 품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되새기고 되새김질하는 단어가 사자성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줄탁동시라는 단어입니다. 줄탁동시.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진짜 멋있는 말이에요. 예.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모르는 분들 위해 좀 설명해 드릴게요. 줄은요. 줄이라는 줄탁동시 중에서 줄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달걀이 이제 병아리가 부화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 달걀이 부화하려고 할 때 알 속에서 나는 소리가 줄이래요. 그리고 탁은 어미닭이 그 소리를 안에서 두들기는 그 소리를 듣고 바로 껍질을 쪼아 깨뜨리는 그게 바로 탁이래요. 여러분 이 병아리 한 마리가 부화하려면요. 안에서 쪼개려고 하는 병아리의 시도와 이거를 캐치하고 어미닭이 쪼개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 줄탁 동시가 될 때 병아리가 부화한다는 거예요. 이 부화 자체는 너무 신비하지만 이 말도 너무 멋있지 않아요? 늘 그렇게 살고 싶고 또 그러려고 또 항상 저를 때리고 또 때리는데 그런 마음이에요. '내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해 살자.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하늘의 도움을 구하자.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늘이 막으면 안 돼.' 예.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거든요. 포기할 건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하지만 포기라 그래서 노력하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사는 삶이나 인생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사는 나의 줄과 또 하늘의 도움 즉 탁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반드시 내 삶은 가치 있고 정말 성공적이고 어 내 스스로 정말 뿌듯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어쩌면 농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말이고 또 그런 마음이고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겠지만 제가 지금 뭐 강의 자리니까 그렇지 제 말발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야 너는 농업 안 했으면 너는 강사 안 했으면 진짜 100% 사기꾼 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가장 정직하게 돈을 벌 수 있고 가장 어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누구를 깎아내리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아닌 직업. 정말 그 아름다운 가치 있는 또 일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늘 농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귀농을 결정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지도인데요. 원래는 제가 빨간 곳에 보이는 논산을 가려고 그랬어요. 그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논산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군대를 논산으로 갔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는데 저는 이제 논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예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전 논산에 대한 뭐 나쁜 기억이 별로 없어요. 남자들은 논산 놀러 가자 그러면 치를 떨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어 이제 작물 수업이나 이런 거를 계속 받아오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딸기 재배하시는 분하고 이제 소통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봄철에 이제 겨울에서 봄 넘어갈 때 좀 바쁜데 "일할 거 많으니까 와서 좀 할 수 있으면 해."라고 해 가지고 바로 당장 내려갔죠. 내려가서 딱 내려갔는데 그거 아세요? 이 하우스 안에서도 그윽하지만 그 바람에 타 있는 그 딸기 향이 있어요. 야 이 딸기 향이 너무 매력적인 거야. 그리고 먹었는데 너무 진짜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야 이 맛있는 걸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맛있어야 잘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딸기 농사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논산에서 그래서 논산을 되게 자주 갔어요. 딸기 재배를 배워 보기도 하고 논산으로 가려고 하다가 결론적으로 인제 제가 원래 태어났던 고흥으로 귀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했던 이유와 지금 생각해도 아마 똑같은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좀 이따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여러분하고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공으로 귀농을 하게 되는데 이런 강의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그래서 대표님 얼마 벌어요?" 뭐 이런 건데요. 그 어 이거 네 저예요. 귀농하고 한 1년 채 안 됐을 때요. 저 때는 제가 좀 더 영했어요. 살도 좀 덜 찌고 예. 근데 힘들다는 이유로 뭘 하도 계속 먹고 다녀 가지고 지금 좀 쪘는데 공으로 귀농을 하고 인제 표고버섯을 재배하게 됩니다. 표고버섯의 옛날에 이제 원래 예전에는 원목 표고나무 그러니까 참나무의 원목에서 표고를 재배를 했었는데 제 판단으로는 왜냐면 그 원목 같은 경우가 연중 생산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그냥 농업 귀농한 이유가 그냥 뭐 '내 먹거리 그냥 나 먹고 살 정도만 벌면 돼.'라고 생각하고 귀농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연중 생산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버섯을 하려다 보니 배지를 어 배지 재배를 결정하게 되고 표고버섯 재배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은 뭐 또 다른 버섯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다양하게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 버냐?"라고 물어봐 가지고 그냥 대놓고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2017년 봄 정도에 귀농을 했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면세사업자로 있다가 어 '빨리 법인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법인을 2018 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어 면세사업자로 있을 때는 뭐 얼마 매출을 일으키지 못하다가 이제 매출표가 나오잖아요. 네 재무제표가 나오니까 2018년 이 설명부터 먼저 해야 되겠군요. 네 저희 농장 같은 경우는 약 3,000평 정도 땅에 아까 그 배지를 만드는 자가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사가 14 동, 배양사가 5동 있고요. 어 2018 년도에는 매출 1억 네 나왔더라고요. 음 물론 늘어났다는 게 그만큼 배지나 하우스 양이 늘어났다는 거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중 생산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 건 사실이에요. 그 1 년에 한두 번 정도 나오는 과실이나 나무나 과실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는 좀 달라요. 그치만 저 같은 경우는 무슨 부모님이 주신 산이 있거나 무슨 뭐 땅이 막 40 평 있거나 이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설 재배로 해야 했었고 그래서 연중 생산 그리고 가격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배지를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2019 년도에는 2억 5천 정확하게는 뭐 2억 6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재무제표 나왔는데 2020 년에는 3억 6천 매출 나왔습니다. 원래 제 계획은 2020년 연매출 5억 이었어요. 5 억이 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2억 5천 이라는 2019 년도 이제 매출 재무제표를 보고 또 계획을 짜잖아요. 인제 계획을 짜는데 어 이 페이지 숫자만큼이면 한 5억이 좀 넘게 나오겠다고 계산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처럼 저 또한 코로나 터지고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식당들 장사 안 되지, 예, 학교 급식 안 하지 이래 가지고 이제 거래하던 거래처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져 버려 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잘 버텼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잘 버텼고, 뭐 그건 인제 또 2 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3억 6천 정도 찍었고요. 연매출은 이 정도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한 60 톤에서 70톤 정도 재배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 100톤 정도 생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넘을 수도 있고 좀 덜 될 수도 있지만 100톤 정도 표고버섯 재배합니다. 저는 그냥 '농사나 짓고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귀농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매스컴에서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고흥이 몇 년 안에 이제 존폐이래요. 없어진대요. 없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막 귀농하려고 이제 친구들이나 지인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정말 100 이면 100 다 하나같이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미쳤냐? 야 뭔 귀농이야. 야 네 나이에 무슨 귀농이야. 야 너 공부를 그렇게 오래 해 놓고, 야 너 대학교 교수 청빙 받았다면서 그 길로 가. 세상 편한데 무슨 귀농이냐. 미쳤냐. 절대 안 된다." 막 진짜 엄청 반대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물론 고민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정말 고민됐었어요. 근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저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전 또라이일 거예요. 또라이이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꿈꾸는 농부예요. 저는 꿈꾸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꿈을 꾸고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탐욕적인 꿈인데요. 여러분, 고흥이 존폐이기래요. 이 고흥만이겠습니까? 정말 많은 시골이나 지역들이 그래요. 자식들이 와 가지고 대를 이어가서 농사를 짓거나 축산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젊은 친구들은 찾아오지도 않는 게 시골이고, 다 서울, 서울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광주에 오래 살았었는데 광주도 서울, 서울 그러고 가요. 예, 청소년들, 청년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 친구들이 과연, 아무튼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조만간 이제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없어진대요. 여러분, 사람은 없는데 땅은 있거든요. 그 땅은 누구 땅이 될까요? 저는 농업인의 땅이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정말 열심히 하는 박준호의 땅이 될 거예요. 저 또라이라고요? 보세요. 그렇게 될 거예요. 땅이 비싸 가지고 뭐 난리 난리, 뭐 또 요즘에 뭐 또 LH 뭐 농업법인 투기 사건 별의별 얘기 나오지만, 제가 고흥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고흥은요, 그런 투기 목적의 땅이 될 수가 없어요. 고흥은 농사 지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별로 없어요. 농사 짓거나 관광지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전 두 개 다 돼도 괜찮아요, 농업인의 입장에서. 여러분,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시골에 젊은이가 없다. 다 도시로 간다. 뭐 도시로 가야 성공한다.' 저는 저희 뭐 한참 후배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형 뭐 오빠 서울로 가야지." 이런 이야기하면 "야 개뿔이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서울 가 보세요. 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젊은이들이 없어지는 시골,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젊은이들을 갈구하는 이 시골, 농촌이 반드시 젊은이들에게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없으니까요. 수요와 공급 아시죠? 없으니까 젊은이들의 가치는 훨씬 더 높아져요. 저는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골살이가 단순히 그냥 어디 짱 박혀서 사는 인생이다, 무슨 패배한 인생이다, 뭐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야 됐다." 그래. 네. 기회에 대한 또 다른 건 또 많습니다. 시골 의외로 정말 평생을 농사짓고 사업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겪어온 어른들과 좀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시골이에요. 서울에서 의외로 멘토를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저도 서울 생활을 몇 년 했었는데 이 사람과 관계를 좀 잘 가지기가 정말 어려운 게 서울이더라고요. 예, 근데 시골은 좀 달라요. 쪼끔만 인정받으면 정말 많은 어른들과 소통할 수 있고, 삶의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 그분들이 살아왔던 그 어떤 현장의 뼈저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제 스스로를 또 성찰하고 또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참 많이 가지게 되는데, 그중에 한 기회가 저한테 찾아왔었습니다. 이게 뭐 고흥이냐고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동남아에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약 1 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공장이에요. 어 저희 법인, 뭐 저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저희 법인이 이 공장을 인수하지는 못했고 지금 2 년째 빌려서 잘 쓰고 있습니다.
어떤 기회가 있었냐면 농산물이 이제 어 외국 농산물을 접하게 되는 기회가 생깁니다. 저희 나라에 레몬이나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레몬, 노니, 자몽, 현지 생강, 저희 나라에는 없는 그런 어떤 종자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수입하는 이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2년 정도 전부터 투자를 시작했고, 작년에 지금 이 보시는 화면에 보이시는 이 레몬이 뭐냐면 저희 겁니다. 저희 제품이에요. 진짜 고생고생해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인도네시아 전역에 있는 인도마렛이라는 마트가 있어요. 이 마트에 작년부터 납품을 시작했고요. 어 이런 이름 들으면 아실 만한 모 브랜드, 예, 모 브랜드의 어 생강을 납품하기로 작년에 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부터 생강값이 또 코로나 터지고 완전 파동을 일으켜 가지고 또 한 번 휘청하긴 했지만, 그것도 제가 또 위기 극복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생강을 좀 싸게 사 가지고 갖고 오려고 하다가 하도 휘청거리니까 그냥 과감하게 인도네시아 산을 좀 한 몇 헥타르 그냥 빌려 가지고, 땅 거기 굉장히 싸요. 그래서 생강을 심어 버렸습니다. 지금 한 5 헥타 정도 심었는데 그래서 이제 계약한 이제 생강 물량이 거의 이제 다음 달부터 수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져와서 인제 또 납품을 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요. 물론 이 중간중간에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투자 금액 인제 또 회수하려면 또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거예요. 그치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단순히 농업이다, 농업인이다, 농사다, 농사 짓는다라고 해 가지고 그냥 그것만 주구장창 하기보단 그 관련된 또 다른 어떤 접근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가능성이 어리고 젊은 친구들에는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유통 문제도 마찬가지고 마케팅 문제도 마찬가지고, 농사가 그냥 단순히 농사만 짓고 끝나 가지고는 돈을 벌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콘텐츠를,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접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게 그 어떤 분야보다 농업이에요. 단순히 나가서 '농업 사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1차원적인 생각 말고도 농사 열심히 짓는 게 물론 가장 기본이에요. 저도 늘 가슴에 그런 마음을 가져요. 이 작물을 재배하는 기술과 작물을 재배하는 능력이 가장 농부에게 있어서 우선되어야 돼요. 그치만 그냥 죽거나 고생해서 그냥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그런 마음만 어리고 젊은 친구들이 가질 게 아니라, 분명히 농촌에는요 기회가 있다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그게 현실이에요. 할 수 있어요. 정말요. 저도 하는데. 예. 제 나이가 그래요. 저도 하는데. 아무튼 기회가 충분한 게 농촌이다. 농업의 분야다. 그냥 단순히 농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에 정말 농업의 기회가 있다. 지금 사실은 제가 또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또 다른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기회의 땅이에요. 네. 그런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잠깐 지나가는 소리로 이야기했지만요. 저는 정말 농사 지으면서 잘 벌고 싶어요. 정말 잘 벌고 싶고 동시에 잘 쓰고 싶어요. 제 어떤 꿈꾸는 농부라고 있잖아요. 그중에 한 가지의 꿈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이런 어떤 삶을 평생 살고 싶은데요. 코로나가 막 터지고 농산물 가격 폭락하고 난리였어요.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거의 버섯도 한 반토막 나 버리고, 왜냐면 제가 대부분 거래하는 중간 이제 업자들이 급식소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식당 운영하고 이런 분들이었는데, 식당 싹 닫아 버리고 학교 그냥 개학 안 하고 급식 안 줘 버리니까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작년 초 3 월, 4 월, 5월 넘어가면서부터는 '아 이거 진짜 위기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나 넘어지겠다.'라는 어떤 위기의식을 굉장히 많이 가졌는데, 이 사진이 뭐냐면 어 그때 당시에 제가 표고버섯을 한 2톤 정도, 예, 2톤 정도 사랑의 도시락 나누기라는 행사를 전라남도청에서 진행한다는 기사를 보게 됐어요.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나도 이렇게 힘든데 음 과연 정말 이 보호받으셔야 될 많은 어떤 어르신들, 또 독거노인분들, 정말 생활고를 겪는 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또 제가 또 주위에 반대하는 일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 소신에 맞다면. 그래서 표고버섯을 2 톤을 기부를 합니다. 그때 당시 뭐 한 1,000만 원 정도, 좀 넘겠죠. 넘어요.
넘는 돈의 어떤 돈인데 역시 또 제 지인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야 그렇게 힘들다면서 넘어질 것 같다면서 그거라도 팔아 가지고 유지해야지." 근데 저는 그런 마음보다는 '아 나보다 더 힘드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좀 나눠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 터지고 지금 계속 못 가서 너무 안타깝고 진짜 보고 싶은 친구들인데 한 10년 정도 매해 찾아가는 지역들 또 만나러 가는 친구들이 해외에 있고요. 개인적으로 한 15 명에서 20명 정도의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돕고 있고 어 돈을 버는 이유예요. 인도네시아를 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게 또 있어요. 인도네시아 프로발링가라는 지역에 한 보육원 원장님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안타깝지만 아무래도 남아 선호 사상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강하고 그래서 저희 나라는 지금 너무 여성들도 살기 좋은 나라이지만 그 나라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대학교 캠퍼스에서 남자와 여자가 이제 소위 뭐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을 해서 아이를 여자가 가지게 되는데 남자가 음 이 아이와 여자를 버리고 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성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게 능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엄마의 마음 때문에 아이를 계속 이제 12 달, 10 달, 12달 이렇게 품고 아이를 이제 태어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나라 법이 되게 웃겨요. 인큐 안에 인제 아이가 있는데 이 엄마가 양육권을 포기하면 이 아이가 오갈 데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그 보육원 원장님 저희가 한국 분들이에요. 예 한국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 양육권을 포기한 인큐 안에 있는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한 게 한 40 명이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역시 또라이인 저는 현장을 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아이들을 만나러 갑니다. 자카르타까지 비행기를 타고 자카르타에서 기차를 타고 예 기차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네 이제 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때 인제 제가 원장님한테 "원장님 저 가려고 하는데 뭘 좀 가져갈까요? 아이들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뭐 캐리어도 2개 가져갈 수 있고 배낭들도 좀 짊어지고 갈 수 있으니까 저 어깨 넓어요. 힘 좋으니까 좀 많이 챙겨갈게요.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시리얼을 좀 갖고 와 달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시리얼. 그래서 시리얼은 부피가 너무 이제 그렇긴 하잖아요.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무튼 그 최대한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다 이것저것 뭐 반찬도 좀 가져가고 네 시리얼을 이제 짊어지고 예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나눠 줄 생각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가니까 진짜 40 명이 훨씬 넘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뭐 그중에 한 아이인데 저랑 며칠 있으면서 굉장히 친해졌어요. 근데 어 시리얼을 이제 나누고 싶어 가지고 이제 가운데 인제 마당이 있어 가지고 마당에 인제 시리얼 봉지를 딱 들고 탁 뜯어 가지고 이제 나눠 주려고 하니까 원장님이 아이들을 줄을 쫙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40명 넘는 아이들이 쫙 이렇게 일자로 서 있는데 아이들이 와 가지고 원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 봉지에 빼셔 가지고 그냥 이렇게 손에 이렇게 여기에 시리얼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이 알아서 가져갈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난장판 될 텐데 싹 이렇게 막 와 가지고 막 이렇게 짊어지고 이렇게 막 지면 어떻게 다 땅에 떨어지고 이럴 텐데. 그래서 걱정은 됐지만 딱히 뭐 반박하지 않고 손으로 집어 이렇게 있는데 한 명 한 명 아이들이 와 가지고 손가락으로 한 줌씩, 한 줌씩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그러지?'라고 생각했지만 당장 "야 더 먹어, 더 먹어."라고 했는데 안 가져가요. 예. 그래서 나중에 원장님하고 인제 저녁에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식사도 정말 그렇 거기에 아마 한 열흘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식사하면서 여쭤봤죠. "원장님 왜 아이들이 그 시리얼 되게 맛있을 텐데 한 줌씩만 가져가요?"라고 제가 원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원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아이들이 40 명이 넘게 약 50 명이 입학하게 돼 있는데 한 아이가 한 주먹을 가지고 가게 되면 다음 날, 다다음 날 먹을 게 없다는 걸 애들이 알아요." 음 그래서 공동체 생활이다 보니까
자기가 한 줌씩만 먹어야 내일도 모레도 먹을 게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 원장님들도 정말 이거 밥 정말 이 주먹만치도 안 된 이 밥에 뭔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는 그 풀들만 딱딱 드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래도 농업인이잖아요. 아 마음도 너무 아프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농업인으로서 전 세계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아이들이 굶어 죽게 쌀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하고 먹을 게 없어서 그 손가락 뻗어서 시리얼 잡는 그런 세상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원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원장님 제가 지금 당장은 못 하는데요. 반드시 3년 안에 이 아이들 쌀은 제가 책임질게요." 그리고 지금 2년 반이 지났어요. 올 가을이 되면 겨울이 되면 3 년이 되거든요. 약속은 꼭 지키려고 그래요. 농업인으로서의 자부심, 농업인으로서의 어떤 가치는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 뭐야 그러니까 결국은 선행하라 이거야? 기부하라 이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진리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맞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틀릴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농업인이라면 그 땅 투기 목적으로 땅 사 가지고 농사 짓는 척하고 진짜 농업인이라면 '나중에 돈 많이 벌어 가지고 건물 세워야지. 그래서 난 건물주 해야지.'라는 요즘에 10 대들의 어떤 그 일위 꾸민 이런 생각보다 좀 다른 어떤 자부심과 다른 어떤 꿈을 가지자는 거죠. 가치 있는 농업인의 삶을 꿈꾸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같이 사세요. 저같이 기부하세요. 아니면 '뭐 잘난 척하러 왔네?' 이게 아니에요. 농업인으로서의 가치가 건물에 있고 농업인으로서의 가치가 혹시 어떤 돈을 많이 벌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어떤 이런 거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농업인이라면 여러분이 각자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정말 삶의 가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을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 마칠 거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어 이거는 녹화됐어야 되는데. 제발.